일막 평온한 오후, 그러나 균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하얀 레이스 커튼에 금빛이 고요하게 번져간다. 지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집은 정돈되어 있고 공기는 너무나도 고요하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도 각자 일하러 나갔다. 이제 이 집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흐른다. 딸깍, 딸깍.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걸까?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커피는 따뜻한데 마음은 어쩐지 싸늘하다.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온다. 이 노래, 민수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름 하나가 천천히 떠오른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한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아, 또 회식이에요? 응, 갑자기 잡혀서. 미안해. 괜찮아요. 일인데 뭐. 당신은 저녁 먼저 먹고 쉬고 있어. 알겠어요. 마스크 꼭 하고요. 하하, 알았어. 고마워요. 통화가 끊기고 다시 조용해진 거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쉰다. 괜찮아요 라고는 했지만 그녀는 쓸쓸하게 웃는다. 소파 옆 탁자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다. 현재 남편, 지연, 그리고 딸 하나. 사진 속 웃음은 밝은데 그걸 바라보는 지연의 눈빛은 어딘가 흐릿하다. 그래, 나는 잘 살고 있어야 하는데. 창밖을 본다.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봄비. 그리고 봄비가 오면 언제나 떠오르는 얼굴. 민수 씨. 입 밖으로 흘러나온 이름에 지연 스스로도 깜짝 놀란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는다. 어느새 머릿속엔 또 다른 봄날이 열리고 있었다. 이막 첫사랑의 계절, 벚꽃 아래의 약속. 눈을 뜨자 장면은 과거로 바뀐다. 23의 봄.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대학 캠퍼스. 젊은 지연이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뛰어가다. 갑자기 멈춰 선다. 아, 뭐야, 부러졌네. 한숨 섞인 목소리.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또 신발 사고 쳤어요?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다. 햇살 아래서 웃고 있는 25살의 민수. 싸구려라 그런가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사줄게요. 그냥. 됐어요. 민수 씨가 사주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오늘은 제가 신데렐라 마차만 해드릴게요. 네. 가방 들어드린다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모실까요, 공주님? 지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린다. 정말 민수 씨는 유치한데 또 그게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한다. 벚꽃잎이 두 사람 어깨 위에 떨어진다. 지연이 묻는다. 민수 씨는 진짜 기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 내가 대신 쓰고 싶어요. 와, 멋있다. 그렇죠. 나 좀 괜찮은 남자예요.
그의 농담에 지연은 소리내 웃는다. 그 웃음 뒤에 숨은 묘한 설렘. 시간이 훌쩍 지나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옥상 위 첫 약속.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던 날. 민수가 지연을 학교 옥상으로 불렀다. 뭐해요? 여기서 뭐하게요? 잠깐만 눈 감아봐요. 또 장난치려고? 진짜로요. 믿어봐요. 지연이 마지못해 눈을 감는다. 민수의 손길이 조심스레 지연의 왼손을 잡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제 떠봐요. 눈을 뜨자 손가락에 작은 은반지 하나. 이게 뭐예요? 프러포즈 반지요. 지연의 눈이 커진다. 프러포즈. 응. 나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서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진 옥상. 저 아래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본다. 나 돈 많지 않아요. 집도 차도 없어요. 근데 당신 옆에 서 있을 용기 하나는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려 있었다. 지연의 눈가가 붉어진다. 민수 씨, 부담이라면 지금 거절해도 돼요. 난 평생 후회할걸요. 그 말에 지연이 웃음을 터뜨린다. 진짜 그런 소리는 어디서 배워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우리 한번 해봐요. 같이. 민수의 얼굴에 세상 가장 환한 웃음이 번진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믿었다. 사랑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산막 깨지는 약속, 무너지는 마음. 햇살은 사라지고 장면은 서서히 어두워진다. 결혼 후 3년. 작은 전셋집.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 벽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킨다. 지연은 혼자 앉아 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술 냄새가 진동한다. 왔어요. 응.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밥 데워줄까요? 됐어. 회사에서 먹고 왔어. 그녀는 입술을 깨문다. 예전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을 쏟아내던 사람이었다. 요즘의 민수는 침묵만 길어졌다. 요즘 힘들어요?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좀 달라 보여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데? 나 실패자 같지?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민수는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또 야근, 또 회식, 또 취한 목소리. 지연은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갑자기 또 왜 그래? 요즘 우리 예전 같지 않잖아요. 당신이 꿈꾸던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나한텐 얘기해줘요. 난 당신 편이잖아요. 민수의 손이 탁자 위를 세게 친다. 그만해. 지연이 움찔한다.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나 잔소리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 내가 실패자라는 거. 그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기자는커녕 홍보팀에서 욕만 먹고 있고 월급은 빠듯하고 당신한테 떳떳한 남편도 아니고. 민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쉰다. 근데 당신 눈엔 지금 내가 뭐로 보여?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힌다. 난 그냥 걱정돼서. 그래, 다들 그래. 나 걱정한대. 근데 아무도 나 대신 살아주진 않잖아. 그 말은 지연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며칠이 지나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밤, 민수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나 나갈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시 해볼 수 있잖아요. 민수는 그를 바라본다. 지연아,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져. 그녀의 눈이 커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어. 난 계속 제자리였고, 그의 목소리는 고장난 사람처럼 떨렸다.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길게 울려 퍼진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가지마. 그 말은 입 밖으로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연은 끝내 이혼 도장을 찍었다. 서류 위 도장을 눌러 찍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걸로 정말 끝인가요? 직원은 습관적인 말투로 말했다. 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끝났다는 말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지연은 한참을 울었다. 우린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 것이었다. 사막 두 번째 결혼, 잔잔한 호수의 파문. 세월이 흘러 지연은 다시 결혼했다. 새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많았다. 늘 챙겨주고 묵묵히 옆에 있어줬다. 그녀는 감사했다. 하지만 그 감정엔 사랑보단 안도에 가까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지연 씨는 항상 차분해요. 남편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게 제 장점이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문득 잠에서 깼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조용히 커튼 사이로 새벽빛을 바라봤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아직 완전히 편하지가 않아요. 며칠 후 딸 수진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엄마, 오늘따라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이 좀 안 와서. 요즘도 그 꿈 꿔요. 그 벚꽃길 걷던 꿈.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꿈은 늘 민수가 있던 시절의 기억이었다. 이젠 괜찮아. 그녀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딸은 눈치챘다. 엄마 혹시 아직도 아빠 생각나요? 지연은 고개를 떨궜다. 가끔은 그럴 때가 있지. 수진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건 죄 아니에요. 그녀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 후 늦게 들어왔다. 여보, 요즘 힘들어요? 아니, 왜? 요즘 자꾸 멍하게 있길래.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냥 요즘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옛날? 응, 첫 남편 이야기.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는다. 그러나 그는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한 번 사랑했던 기억은 쉽게 안 사라지니까요. 그 말에 지연은 놀랐다. 그는 질투하지 않았다. 그저 이해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보통은 싫어할 만한 이야기인데. 싫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오막 봄비 속의 재회.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회사에서 퇴근하던 지연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그때 비를 맞으며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낡은 코트, 마른 손, 그리고 세월에 짓눌린 얼굴.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다. 민수. 그녀의 손에서 우산이 미끄러졌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민수였다. 비 맞은 머리칼 사이로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 씨?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따뜻한 커피 2잔을 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내밀었다. 따뜻한 거 마셔요. 민수는 컵을 받아들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잠시 침묵. 빗소리만 들렸다. 잘 지냈어요? 응, 그냥 버텼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살다 보니까요. 이혼하고 일도 잃고, 그 다음부턴 그냥 길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잃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땐 당신을 미워하기도 했어요. 그럴 자격 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미안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짐이 됐어요.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그때 당신은 떠났지만 난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육막 비밀, 그리고 진실.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거실을 서성였다. 마음속에 뒤늦은 감정이 뒤엉켰다. 그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정류장으로 갔다. 하지만 민수는 없었다. 벤치 위엔 커피잔 하나 그리고 쪽지 한 장. 미안하고 고마웠어. 짧은 문장, 하지만 그 글씨는 떨려 있었다. 그녀는 쪽지를 꼭 쥐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며칠 후 지연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혹시 김민수 씨 가족분 되시나요? 지연은 숨이 멎었다. 네, 왜요? 유류품이 발견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렸다. 설마.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전 노숙자 쉼터 근처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무너졌다. 그 사람 마지막까지 혼자였어요? 네. 근데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지연에게. 지연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민수의 편지. 지연아, 오랜만이지. 그날 우연처럼 만났지만 사실 나는 며칠째 그 정류장에 있었어. 한 번만이라도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었어. 나 때문에 울었던 날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웃는 얼굴을 봐서 마음이 편해졌어. 사실 나 아팠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그냥 버텼어. 그래서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 이젠 떠나기 전에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 나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은 꼭 행복해야 해. 나 민수는 여전히 지연 씨를 사랑했어. 편지를 다 읽은 후 지연은 숨이 막혔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가 마치 그 사람의 목소리처럼 조용히 마음을 두드렸다. 민수 씨, 이제 그만 편히 쉬어요. 7막 마지막 인사. 며칠 후 지연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길을 나섰다. 비가 갠 뒤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는 노숙자 쉼터 근처의 낡은 공동묘지로 향했다. 관리인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입니다. 김민수 씨.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풀잎 사이 작은 이름표 하나. 그리고 그 아래 그가 잠들어 있었다.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끝이 무덤의 이름을 더듬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꽃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른다. 그땐 미안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난 그저 기다리기만 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벚꽃잎 하나가 그의 이름 위로 떨어졌다. 지연은 울면서 웃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도 나처럼 그때 너무 어렸다는 걸. 하늘은 맑고 구름은 흘러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을 얹고 말했다. 민수 씨, 이제 그만 괜찮아요. 나도 잘 살아볼게요. 8막 새벽의 결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민수와 함께했던 사진들이 있었다. 벚꽃길, 해변 옥상. 그리고 웃고 있던 두 사람.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젠 울지 말자.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다. 그때 딸 수진이 문을 두드렸다. 엄마, 오늘 울었어요? 응, 좀. 그래도 얼굴은 편해 보여요. 그래. 이젠 진짜로 놓아줬거든. 수진이 웃었다. 이제 엄마 봄이 올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거야. 에필로그 봄날의 길 위에서. 몇 주 후 지연은 홀로 벚꽃길을 걸었다. 그 길은 민수와 처음 만났던 곳이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 사이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고마워요, 지연 씨.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이제야 진짜 작별 인사네요. 그 순간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눈물이 빗속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꽃잎이 발끝에 쌓였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다. 누구나 지나온 사랑이 있고 그 안에는 아픔과 미안함이 있다. 하지만 결국 용서는 자신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다. 감사합니다.